트럭 공회전은 기사님들 사이에서 가장 의견이 갈리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예열 후열은 필수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요즘 차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만나보면 많은 기사님들이 경험 기반의 지식을 믿고 계신데 문제는 경험이 항상 사실과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트럭과 2020년대 트럭은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료 분사 방식, DPF, SCR 시스템, 엔진 열 관리 기술까지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정비 상식이 그대로 남아 공회전 오래 해야 차가 건강하다는 식의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트럭은 오래 공회전할수록 문제가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공회전의 진짜 영향과 꼭 해야 하는 상황 vs 하면 안 되는 상황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트럭 기사님들의 실전 경험과 실제 정비 데이터를 함께 기반으로 공회전을 둘러싼 오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회전은 엔진을 쉬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엔진이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연소하며 몸에 나쁜 찌꺼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공회전 상태에서 연료는 적게 들어가지만 공기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소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카본, 미세 그을음, 열화된 오일 찌꺼기가 엔진 곳곳에 붙기 시작합니다. 특히 최신 디젤 트럭에 들어가는 DPF는 공회전 때 가장 빨리 막힙니다. DPF는 원래 일정한 배기열, 주행 중 회전속, 압력 변화가 있어야 스스로 재생을 합니다. 하지만 공회전은 배기 온도가 낮고 배합 변화도 없기 때문에 필터 내부에 그을음이 그대로 쌓입니다. 이게 계속되면 필터가 막혀 재생이 안 되고 결국 정비소에서 강제 재생 또는 필터 교환을 해야 합니다.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공회전은 트럭에게 쉬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 쌓이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엔진은 움직이지 않아도 내부는 계속 손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회전이 열려 거의 안 먹는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공회전은 약하게 계속 연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1시간 기준 연료는 약 2에서 3리터, 트럭에 따라 3에서 4리터까지도 손실됩니다. 하루 1시간 공회전이라면 한 달이면 60에서 100리터가 증발하는 셈입니다. 기사님들께 가장 충격을 주는 건 공회전 1시간 근거리 한 바퀴 연료 소모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회전은 단순히 엔진을 돌리는 시간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서 돈이 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냉동탑차의 경우 공회전으로 냉동기를 돌릴 때는 연료 소모량이 훨씬 더 큽니다. 냉동기 부하가 걸리면 공회전 RPM도 올라가기 때문에 연료가 승용차처럼 적게 나가지 않습니다. 즉, 기사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회전은 훨씬 비싸고 훨씬 비효율적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비 부담을 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공회전을 생활한 기사님들일수록 연료비 누수와 엔진 열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회전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공회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절기 예열, 고온에서의 후열, 대프 시스템 가동 안정화, 냉동기 예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필요한 순간은 대부분 짧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열도 1에서 2분이면 충분하고 후열도 터보 고열 상태가 아니라면 1에서 2분으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실제 운행 현장에서는 아침에 10분 정도는 돌려줘야지 3차 기다리면서 그냥 틀어놔도 되겠지라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바로 이 습관성 공회전이 문제를 키웁니다. 트럭은 예열이 길다고 엔진이 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일 온도가 더 늦게 올라가고 연소 효율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후열도 필요 이상으로 길면 배출가스 온도가 낮아지며 DPF 재생이 오히려 방해되기도 합니다. 즉, 필요한 순간에만 짧게 공회전하는 것이 옳고 습관적이고 장기간의 공회전은 차를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됩니다. 공회전 관련 법 규제가 있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환경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공회전이 결국 배출가스 장치 고장으로 이어지고 차량 고장과 정비 비용 증가로 다시 사회적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형 트럭의 공회전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5분 이상 공회전 금지, 상시 단속 카메라 운영, 산업단지 내 공회전 집중 단속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문제가 아니라 기사님들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공회전 습관이 장기 정비비를 확실하게 올린다는 점입니다. DPF 고장, EGR 밸브 고차, 흡기 카본 축적, 인젝터 열화, 오일 점도 저하 등 직접적인 고장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즉, 법이 막는 이유는 단순 제재가 아니라 실제로 공회전이 차량에도 악영향을 주는 게 입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회전을 줄인다는 것은 단속을 피하는 게 아니라 내 차량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공회전의 진짜 핵심은 언제 멈추고 언제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트럭은 구조적으로 예열과 후열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차가 과열됐거나 서머스탯 쿨링 시스템이 불안정할 때는 후열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역시 2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냉동탑 분영도 필요한 순간에는 공회전이 필수지만 그 외에는 냉동기 자체 배터리 유지 작업을 이용하거나 화물 특성에 따른 설정 이동을 통해 공회전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최신일수록 공회전은 불리합니다. 연료, 분사 방식이 정교해지고 배출가스 장치가 복잡해진 만큼 공회전은 차량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공회전은 차를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제대로 쓰면 도움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기능입니다. 기사님들의 차량 관리 습관이 곧 엔진 수명과 정비비 부담을 결정합니다. 공회전은 단순히 버튼 하나 누르는 게 아니라 관리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트럭 중고 트럭은 디지털 트럭 노란 넘버는 디지털 트럭 주소 면허는 디지털 트럭 트럭 상담은 디지털 트럭 상담 문의는 1644 9779 상담 문의는 1644 9779